본인 잘난 것만 믿고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바람 피운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저희 신우의 친구였어요. 남편은 저한테 바람을 들키자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남편에게는 상간녀와 이어질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바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인이 암이란 사실을 남편은 모르고 있었지만요. 그런데 남편 본인이 암이란 사실이 알게 되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놈이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이었어요. 남편과의 만남은 조금 특이했죠. 저는 평소 러닝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날도 주말이라 함께 운동하던 친구와 만나서 열심히 뛰고 언제나의 루틴처럼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카페로 들어왔던 거예요. 남편은 평소 저처럼 운동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테니스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테니스를 치다가 카페에 들린 거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러닝복을 입고 친구와 차를 마시고 있는 저에게 반해 남편이 먼저 쪽지를 주면서 저희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때 제 이미지가 건강하고 산뜻해 보여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처럼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같아서 그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었다면서요. 연애를 시작하고 신혼 초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에게 참 잘했어요. 늘 저에게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 후 거슬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신우 말이에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외래 간호사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억하심정인지 신우가 늘 절 못마땅해 여겼죠. 결혼 전에도 뭔가 은근히 저를 견제하며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더니 결혼하고 나니 아주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던 거죠. 저한테 남편이 아깝다느니 제가 남편보다 어린데도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느니 하면서 터무니없는 말로 시비를 걸면서 제 속을 긁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신우는 남편과 시부모님한테 크게 혼이 났지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신우가 저를 질투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게다가 신우가 저를 질투했던 것도 아주 옹졸한 이유였죠. 신우는 사실 백수였거든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중간중간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번 돈으로는 친구들 만나서 클럽이나 술집을 다니며 놀게 바빴고요. 그것도 다 시댁이 어느 정도 사는 형편이라 아가씨가 그렇게 해도 뒷받침이 되니 그런 거지만요. 시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일하시면서 돈을 열심히 버셔서 건물 전체가 원룸으로 된 3층짜리 작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노후도 걱정이 크게 없는 편이라 아가씨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아가씨는 그게 많이 부러웠나 보더라고요. 본인은 제대로 된 직업이 없으니 어딜 가든 프리랜서라고 말하며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늘 주눅이 들곤 했나 봐요. 그때도 남편과 함께 주말에 시댁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저녁에 시댁 식구랑 남편이랑 같이 근처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시부모님은 한 잔 드시고 근처 공원에 산책하러 가시겠다며 자리를 뜨셨고 남편은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그러자 취기가 오른 신우가 저한테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간호사들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눈이 그렇게 높다던데. 언니도 우리 오빠 대기업 다니고 돈 잘 버니까 조건 보고 만나서 결혼한 거죠.
아니었으면 만나지도 않고 결혼도 안 했을 거잖아요. 우리 오빠가 순진해서 언니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거지 다른 남자들 같으면 어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간호사라고 병원 다닌다고 잘난 척 좀 그만하라고요. 언니 자꾸 간호사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한테 욕먹어요.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해서 꾸준히 공부만 했으면 간호학과도 대학도 가고 간호사도 될 수 있었어요. 언니만 간호사 될 수 있었던 거 아니라고요. 이건 언니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지 질투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가씨, 말이 좀 심하네요. 제가 오빠를 돈 잘 벌어서 조건 보고 만났다뇨. 저 좋다는 사람 중에 아가씨 오빠보다 능력 좋은 사람도 많았지만 제가 오빠를 선택한 거였어요. 제가 버는 월급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이고요. 저 오빠가 사람 자체가 좋아서 결혼했던 거지 조건 보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가씨 앞에서 무슨 잘난 척을 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언제 간호사라고 병원이 직장이라고 아가씨 앞에서 뭐라고 한마디 한 적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도 저처럼 간호사 되고 싶은 거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공부해서 대학도 들어가고 간호사도 되고 하세요. 누가 아가씨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말린 것도 아닌데 아가씨가 노력 안 해놓고 왜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데요? 아가씨는 저 질투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 아가씨한테 저 질투하는 거 아니냐고 먼저 물은 것도 아니고 자꾸 아무 잘못 없는 저한테 시비 걸면서 이러면 저 질투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질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대학 갈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돼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못하긴 왜 못해요. 아가씨 27살이면 20대고 아직 젊고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죠. 그리고 정말 마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정말 생계 때문에 못하는 상황 아니면 아가씨처럼 핑계 같은 것도 안 된다고요. 저도 대학 들어갔을 때 간호사 되려고 늦게 입학한 5살 차이 나는 언니도 있었고 그 언니 무사히 졸업해서 간호사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간호사라고 질투하려거든 스스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질투하라고요. 질투 아니라니까.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매번 안 좋은 이야기하고 시비 걸고 그게 질투가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아가씨, 그러면 가만히 있는 저 시비 거는 거 정확한 이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로 아가씨 앞에서 잘난 척해서 그런 거면 제가 언제 아가씨 앞에서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떤 식으로 잘난 척했는지 정확히 이야기해보든지요. 아가씨야말로 왜 자꾸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그동안은 남편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아가씨 다시 한번 이유 없이 저 괴롭히면 저도 앞으로는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명심하세요. 진짜 질투 아니라니까요. 으이씨, 언니 어디 두고 봐요. 내가 오늘 일 두고두고 갚을 테니까. 하지만 그 뒤로 신우는 기가 죽었는지 더는 저한테 시비를 걸거나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모님과도 잘 지냈고요. 그러나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불행이 시작되는 시기였죠. 신우는 그때 직장을 다니다가 관두기를 반복하며 방황하더니 갑자기 간호조무사가 돼서 병원에 다니고 싶다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딸 거라고 학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잘 다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드릴 때 신우 안부도 묻게 되었죠. 어머니, 아가씨는 잘 지내고요? 학원은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잘 지내기는 학원만 잘 다니면 뭐하니? 집어른 남 못 준다고 자기도 이제 30대라 나이 들었다고 어른답게 살 거라면서 한동안 클럽도 안 가고 술도 안 마시고 지내더니 요즘엔 학원만 끝나면 학원에서 사귄 친구들이랑 밤에 아주 놀러 다니기가 바쁜가 보더라. 그래서 매일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온다.
그래도 이번에는 직장 다닐 때처럼 중간에 관둔다는 소리 없이 학원이라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비록 아가씨가 아직 친구들과 놀고 술 마시는 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름 학원에라도 열심히 다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학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분들 보면서 뭐라도 잘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신우가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간호조무사였는지 의문이긴 했어요. 꼭 간호사인 저를 의식하는 사람처럼요. 그래도 몇 년은 잠잠하게 지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또다시 사건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도 저를 향해서 말이에요. 시부모님과 신우가 저희 집에 놀러 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가족들 모두 식사도 잘하고 신우도 평소보다 저희 집에 조용히 있다가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함을 감지한 건 신우와 시부모님이 저희 집을 떠나고 나서였습니다. 저희 집 옷방에 있던 제가 얼마 전에 사둔 옷 하나가 사라지고 없던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병원 일 끝나면 주말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해서 큰 마음 먹고 산 분홍색 점퍼였어요. 그것도 백화점에서 사서 쇼핑백 그대로 담아두었던 신상이었죠. 저는 그 범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그럴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바로 저희 신우요. 사실 신우는 예전에도 저희 집에 오면 허락 없이 제 물건을 가져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 가방에 옷에 신발에 제 물건을 탐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 금반지까지 훔쳐갔던 적이 있어서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신우가 그런 짓을 할 때마다 시부모님이나 남편한테 크게 혼이 나긴 했지만요. 그런데도 신우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비슷한 일을 벌인 거였죠. 어쩐지 신우가 오늘따라 조용하다 싶더니 제 점퍼를 가지고 가려고 기회를 노리느냐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시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을 신우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전화했는지 아는 건지 신우는 계속해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가 아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 옆에 있는 신우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제야 신우는 어쩔 수 없이 제 전화를 받았고요. 아, 왜요? 언니,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절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요? 아가씨가 가지고 갔죠? 네? 제가 뭘요? 아가씨가 제가 사놓은 분홍색 점퍼 가지고 갔잖아요. 저희 집 옷방에는 또 언제 들어갔던 거예요? 아, 그거요. 보니까 제 스타일이어서 입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어차피 언니 옷 많잖아요. 제 옷이 많으면 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가지고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리고 옷이 아가씨도 많잖아요. 그거 저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입으려고 사놓은 거니까 얼른 다시 갖다 놓으세요. 언니, 솔직히 이 옷 주인은 딱 저라고요. 나이 든 언니보다는 젊은 제가 분홍색이 더 잘 어울리지 않겠어요? 언니 나이에 이런 옷 입으면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만 들어요. 이런 점파는 저 같은 사람이나 어울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옷 얼마 주고 샀어요? 보니까 비싸게 주고 샀을 것 같은데.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건데 옷이 얼마든 아가씨가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아가씨도 이제 30대인 거 잊었나 봐요? 제가 그 옷 입어서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같은 30대인 아가씨도 그거 입으면 나이값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남의 물건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가는 거 엄연한 도둑질이라고요. 도둑질이라뇨? 가족끼리 무슨 도둑질이요? 언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 상처받는다고요. 상처받는 건 아가씨가 아니고 저겠죠. 신우가 허락도 안 받고 제 옷 훔쳐갔는데 제가 안 놀랐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왜 그러는 건데요. 그 나이 먹어서 남의 물건 함부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옷 안 가지고 오면 저 경찰에 신고해요. 아가씨,
저 한다면 한다는 사람인 거 알죠? 지금부터 1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저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경찰이요? 알겠어요. 당장 가져다 주면 되잖아요. 어휴, 정말 더럽고 치사하네. 신우를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겁이라도 먹어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1시간도 안 돼서 신우는 옷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남편은 신우가 잘못하면 크게 혼을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분홍색 점퍼를 가져다 주는 신우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제 눈치를 보더니 신우에게 앞으로는 조심 좀 하라면서 몇 마디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신우는 조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답지 않은 변한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따지게 되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뭐가? 평소 같으면 내 물건 마음대로 가지고 간 아가씨한테 따끔하게 뭐라고 했을 사람이 왜 이번에는 별말 없이 그냥 보내? 지금 아가씨가 나한테 큰 실수한 거 아니야? 그렇지. 당신 말도 맞아. 그런데 이제 동생도 30살이나 됐고 애도 아닌데 뭐라고 하기가 그래서. 그게 아니지. 나이가 들어서도 철 안 들어서 생각 없이 행동하면 더 따끔하게 혼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 아가씨한테 뭐 책 잡힌 거 있어? 내가? 아니, 내가 그런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동생이 이제 나이 들어서 어른 대접 해준다는 게 그랬던 건데 다음번에 또 그러면 그때는 내가 따끔하게 말할게. 그러면 됐지? 하지만 남편의 행동도 뭔가 탐탁치 않고 딱히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찜찜한 게 뭔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신우에게 화를 내며 제 편이 되어줬을 남편이 이젠 그렇지가 않으니 왠지 많이 섭섭했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고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무언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 남편과 멀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제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남편은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은 평소 취미로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언제나 건강만큼은 자신 있어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도 잘 가지 않았죠. 간호사 남편이 병원에 잘 안 간다니 웃기겠지만 저희 남편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 잔소리에 꾸준히 건강검진만큼은 정기적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때가 마침 남편이 건강검진을 봐야 했던 시기였고 예약을 하고 저희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게 된 거였어요. 저는 병원에서 소화기 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건강검진을 끝내고 제가 있던 저희과 의사 선생님이랑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염증 소견도 있고 위에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종을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몇 주 후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별일 없으면 문자로 안내가 가겠지만 이상이 있는 거면 병원에서 내원하라는 문자나 전화로 상담 안내가 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편 위해서 용종을 떼어낸 것도 걱정이 되고 해서 제가 결과 나오면 병원에서 연락 갈 거라고 다시 말해줬는데 남편은 본인이 젊고 건강한데 별일이야 있겠냐면서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후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으니까요.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고 저녁에 운동을 하겠다면서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깜빡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남편 핸드폰 진동이 자꾸 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신우이에게서 계속 문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무시했을 상황인데 그날따라 왠지 남편한테로 온 신우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평소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저는 신우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문자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저는 떨리는 심장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오빠 바람 피운 거 아직 언니한테 안 들킨 거야? 오빠가 매일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했을 텐데 모르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다니까. 오빠 주말마다 테니스 치러 간다면서 영미 만나는 것도 모르고 언니 정말로 오빠 말 고지고대로 믿는 거지? 진짜 바보 같다. 이번에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술 마신 날 오빠가 사랑하는 영미랑 찍은 커플 사진 보내주니까 언니한테 안 들키게 잘 보관하고 있어. 언니 성격 더러워서 장난 아닌 거 알지? 오빠 부인 진짜 그 여자 성질 더럽다니까. 꼴 보기 싫어. 그리고 신우는 남편이랑 상간녀랑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요. 남편이랑 상간녀가 팔짱까지 끼고 있는 아주 다정한 모습이었죠. 게다가 신우는 저랑 원수처럼 지내더니 상간녀랑은 돈독한지 손으로 부위까지 하며 같이 앉아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이 요즘 들어 야근이 잦다 싶었는데 이제 보니 상간녀를 만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신우가 잘못하면 혼내던 남편이 신우가 제 옷을 훔쳐갔는데도 왜 그렇게 너그럽게 넘어갔던 것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신우가 남편의 바람 피우는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 혼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남편과 이혼하자였습니다. 더는 두고 볼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일단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바람 피운 증거를 모아야 했고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사실을 일단 모르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신우가 남편에게 보낸 사진과 문자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가 따로 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와 사진을 전부 지워버렸죠. 제가 남편의 카톡을 읽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남편과 신우에게 복수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병원 병리과 의사 중에 저랑 고등학교 동창인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친구한테 미리 이야기해서 남편이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위에서 용종을 떼어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남편이 건강검진을 마치고 며칠 후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점심시간을 틈타 잠깐 만났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남편에게 꼭 병원 진료를 다시 보게 하라고 기뜸해 준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간호사라고 해도 동의 없이 남편의 검사 결과를 마음대로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에게 떼어낸 조직 검사 결과 암이거나 이상소견이 의심된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늘이 저 대신 남편을 벌 주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날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밉고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은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알려주지는 못해도 만약 병원에서 연락 오면 바로 진료 예약해서 보러 오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남편과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고 식사를 마치면 기회를 봐서 이야기하자 싶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정말이지 못 볼 꼴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용서가 안 되었어요. 남편이 저녁을 먹고 갑자기 잠깐 산책을 하고 오겠다며 밖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알겠다며 그래도 할 이야기가 있으니 빨리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저도 설거지를 하던 중이어서 설거지를 마치고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편의점에서 살 물건이 생각나서 집 앞 편의점에 들르게 되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가는 길 어떤 남녀가 건물 사이 골목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모르는 척 지나치려고 했는데 남자 입은 옷이 어디서 많이 봤던 옷이었던 겁니다. 다름 아닌 남편이 오늘 집에서 입고 있던 추리닝이었죠. 그래서 고개를 돌려 자세히 봤더니 남편 놈이랑 상간녀가 두 손을 꼭 잡고는 애틋하게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뭐가 좋은지 상간녀를 바라보는 남편 놈의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운 것도 모르고 상간녀만 신경 쓰고 있었죠. 상황을 보니 상간녀가 남편을 보겠다고 집 앞에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간녀를 보겠다면서 남편 놈이 저를 속이고 나갔던 것이었고요. 제가 뻔히 집에 있는데 집 앞까지 찾아온 상간녀나 그런 상간녀를 만나겠다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나간 남편 놈이나 전부 똑같은 인간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얼음이 들어간 제일 큰 얼음컵이랑 음료수를 샀습니다. 그리고 얼음컵에 음료수를 가득 달았어요. 그 후 밖으로 나가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걸어가서 두 사람에게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놀라서 자지러지고 상간녀는 놀라 소리 질렀어요. 저거!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이제는 하다 못해 집 앞에서까지 바람을 피우냐? 당신이 여길 어떻게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살 게 있어서 편의점 왔는데 니들이랑 마주친 거지. 음식물 쓰레기 버렸더니 더한 쓰레기들이 여기 있었네? 당신 지금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제 나 몰래 바람을 피우다 못해 사람 다 지나가는 동네에서 대놓고 만나? 너란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냐, 이 뻔뻔한 놈아? 당신 나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그동안 모른 척 했던 거야? 왜긴! 너랑 이혼하면서 너랑 네 상간녀한테 위자료 제대로 받으려고 증거 모으느냐고 모르는 척 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고!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그러는 게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누구는 바람 피우고 싶어서 바람 피우냐? 그냥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당신 나 바람 피우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지? 그러면 솔직하게 톡 까놓고 말할게. 당신이 내가 바람 피운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이렇게 걸린 거 그냥 이혼하자. 나 이제 더는 당신 사랑 안 하고 난 하루를 더 살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야겠어. 뭐라고?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사과 한마디 없이 그것도 당당하게 상간녀 앞에서 이혼하자고 말하는 남편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미 저도 남편에 대해 포기하고 있었고 차라리 아주 잘 되었다 싶었어요. 이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문득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본인이 암인 거나 알고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는지 말이에요. 저나 바람 피운 남편 놈이 암이란 사실을 빨리 알게 되어서 억울하게 남편 놈 병간호 안 하고 이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암에 걸린 남편 놈을 과연 상간녀가 계속 돌봐주며 곁에 있어줄까 싶었어요. 제가 볼 때 남편 놈은 저와 이혼하면 찬밥 신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바로 이야기했죠. 나야 고맙지. 이혼하면 아픈 인간 걱정도 안 하고 병수발도 안 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살 텐데 나 배신까지 한 인간을 병수발하게 됐으면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아픈 인간이라니. 당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지. 내가 병리과에 친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나한테 살짝 귀뜸해 준 건데 너 병원에 꼭 다시 데리고 와서 진료보게 하라고 그러더라. 그게 무슨 소린지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몸에 이상이 있다는 소리야. 너 암이라고. 그런데도 과연 네 상간녀가 네 옆에 있어줄까? 그런데요,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제가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 열받아서 말을 지어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왜냐하면 남편이 암이라는 제 말에 반응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뭐? 내가 암이라고? 매일 운동하고 자기관리 철저한 나 같은 사람이? 웃기고 있네. 내가 얼마나 건강 체질인데. 너 지금 내가 바람 피워서 괜히 열받아서 거짓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 네가 날 원수보듯 하고 있을 텐데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맞아, 오빠. 속지 마. 그리고 난 오빠가 설령 진짜 암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무슨 일이 있든 절대 안 떠나. 그깟 암 때문에 내가 오빠를 떠나겠어? 오빠가 암이면 내가 옆에서 열심히 간호해줄게. 당신 봤지? 우리 영미가 나 암이라고 해도 옆에서 간호해주겠대. 그러면 너 할 말 없는 거지? 네 상간녀가 널 병간호해준다고? 진짜 웃다가 숨 넘어가겠네. 야, 아픈 환자 병간호하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그리고 아무리 열받아도 간호사가 그런 거를 왜 거짓말을 하니? 난 분명히 병원 가서 꼭 진료 받으라고 이야기해줬다. 남편 놈은 본인 인생 종친 것도 모른 채 저와 이혼을 하겠다며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바로 시댁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저는 며칠 후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시부모님에게 남편이 저와 이혼하는 일을 제 탓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일이고 남편이 저한테 어떤 짓을 벌였는지 알려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역시 두 분도 어쩔 수 없는 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어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말에 저한테 미안해하긴 했지만 남편이 선택한 인생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남일 이야기하듯 했던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남편 편을 들어줄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았지만요.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랑 결혼하는 걸 허락을 안 해주면 시부모님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나와서 당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어요. 정말이지 행동만 조금씩들 달랐지. 시부모님도 남편이나 신우랑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런 집안인지도 모르고 남편이랑 결혼한 것이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시부모님과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병원에서 남편에게 예약하고 외래진료 보러 오라고 문자도 보내고 안내 전화도 했었는데 남편이 진료 보러 안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병원 연락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굳이 암이 아니어도 다른 질병이 있어도 병원에서 내원하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제 말은 믿지 않고 남편은 본인 건강만 믿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신우는 남편과 저희 이혼 소식에 눈치 없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미 상간녀랑 신우가 알고 있는 사이인 걸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상간녀를 어떻게 만난 것인지 알려준다며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일부러 문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운 건 알았지만 신우랑 상간녀가 어떻게 아는 사이였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신우와 상간녀가 아는 사이였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신우의 말에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남편이랑 상간녀랑 만나게 종용했던 겁니다. 사실 오빠 지금 만나는 애 내가 오빠한테 연결해 준 거예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려고 지금 학원 다니면서 저랑 친하게 지내던 애인데 우리 오빠 사진 보더니 잘생겼다고 하고 오빠가 능력까지 있으니까 엄청 탐내했거든요. 유부남이라고 하니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한테 막대하고 못된 언니보다 제 친구가 올케가 되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오빠한테 내 친구 소개시켜주면 언니 속 좀 굵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두 사람 만나게 해줬어요. 제가 술 많이 마신 날은 오빠가 자주 데리러 왔으니까 그날도 술 취한 척하고 오빠 보고 데리러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우리 오빠랑 친구 소개시켜주고 같이 술 마시고 놀았어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나 봐요. 오빠랑 내 친구랑 사귄 게요. 그런데 이번에 오빠가 집에 짐 싸가지고 오면서 내 친구랑 결혼한다고 언니랑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난 거기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러게 언니 평소에 착하게 살지 그랬어요. 언니가 나한테 잘만 해줬어도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간호사라고 제 앞에서 엄청 잘난 척했었죠? 전부 언니가 자초한 일이니까 남 원망하지 말고 잘못한 언니 인생이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저도 곧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면 병원에서 일할 거라고요. 언니만 병원 직장으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질투한 신우가 남편을 바람 피우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원래 신우가 술 취하면 시부모님이 연락해서 남편이 데리러 가는 일이 종종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신우가 술에 너무 취해서 집에 못 가겠다면서 데리러 와달라고 직접 남편한테 연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늦은 밤에 나가게 됐는데 그날 유독 집에 늦게 들어왔었거든요. 아마도 그날이 신우가 남편이랑 상간녀를 만나게 해줬던 날이었나 봅니다. 신우의 말을 들으니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결혼한 자기 오빠한테 일부러 여자를 소개시켜줬다니요. 보통 상식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니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불가사의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아무 잘못 없는 저한테 자격지심이랑 열등감을 가지고서는 신우 혼자 저를 괴롭히고 못 살게 했으면서 정작 제가 본인을 괴롭혔다며 말도 안 되는 피해의식만 가득해서요. 제가 부러우면 신우도 그만큼 노력해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도 없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놓고 본인 인생이 뜻대로 안 되니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신우가 그러더라도 남편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었을 일이었지만 가장 나쁜 놈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의 바람으로 아쉬워할 사람은 제가 아닌 남편이었고 그 피해는 신우도 분명히 보게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진짜 암이라면 저야 오히려 이혼해서 나쁜 인간 병수발도 안 하고 편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혼하게 되면 상간녀가 과연 그런 남편 옆에 있으려고 할까요? 상간녀는 바로 남편에게서 도망칠 것이 분명했고 남편의 병간호며 고생은 신우 포함 시댁 식구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우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야, 뭘 내가 자초해. 본인 인생 열심히 안 산 건 생각도 안 하고 열등감에 쩔어서 지 옳게나 질투해서 오빠한테 다른 여자나 소개시켜준 너나 그래서 좋다고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 피운 네 오빠나 다 쓰레기인데 내가 그런 쓰레기인 네 말에 신경이나 쓸 것 같니? 그동안 네가 백수에 취업 안 돼서 괜히 나 질투해서 괴롭혀놓고 지금 누구 보고 괴롭혔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네 오빠가 옆에서 여자 유혹하면 흔들려서 바람 피우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인 거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네 오빠랑 아이까지 낳고 계속 살았으면 나중에 어쩔 뻔했어? 아이 없을 때 네 오빠 짐승 새끼보다 못한 거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번 이혼으로 너 나중에 제대로 큰 코 다치게 될 거다. 그때 돼서 후회나 하지 마. 너 지금처럼 큰 소리 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알겠냐? 30살이나 돼서 그 나이 처먹었으면 제발 철 좀 들고.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쪽팔린 줄이나 알아. 그리고 지금 문자 증거로 내가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너한테도 위자료 받아낼 거니까 잘 준비해놓고 있어라. 네가 백수라서 나한테 위자료 줄 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바로 신우 핸드폰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며 이혼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불쑥 찾아왔던 거예요. 저는 아직 저희가 같이 살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놨더니 현관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야? 제 질문에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행동에 당황하고 말았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내가 집 나가고 얼마 안 돼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당신이 병원 꼭 가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 그런데 말이야, 거기서 나보고 암이래. 그냥 암도 아니고 담낭암이고 위암은 담낭암에서 전이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보, 나 수술해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영미 그게 나 아파도 곁에서 돌봐줄 거라고 당신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해놓고 내가 진짜로 암에 걸려 아프니까 바로 도망가 버린 거 있지? 자기는 우리 집이 잘 살고 내가 돈 잘 벌고 능력이 있어서 좋은 건데 앞으로 암 치료 받으면 돈도 못 벌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우리 집이 잘 살아도 본인은 나처럼 아픈 병자 돌보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대. 당신은 내가 바람 피운 거 알았으면서도 내 걱정돼서 병원까지 가보라고 했는데. 여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내가 당신 두고 바람 피워서 진짜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내 남은 생애 동안만큼은 당신이랑 함께하고 싶어. 남편 놈은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우더니 다 아파서 죽게 생기자 저보고 돌봐달라고 찾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안 아프고 건강한 줄 알았을 때는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미안하다고 사과 한 번 없이 이혼하자고 큰 소리 치던 인간이 다 죽어가니까 그제야 아쉬워서 찾아왔는데 너라면 다시 받아주겠니?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너랑 결혼한 일이다.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저한테 이혼을 당하며 본인 위자료에 시부모님은 신우 위자료를 대신 물어줘야 했고요. 물론 상간녀한테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다만 남편이랑 저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마 안 돼서 재산분할 할 것은 별로 없었지만요. 그런데 더 웃겼던 것은 전 남편과 이혼 후 몇 개월 안 돼서 전 시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었던 거예요. 저한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그래서 원래 안 만날까 하다가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할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전 시부모님이 신우까지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전 시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그때 전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것이 아주 뻔뻔한 부탁이었어요. 폼이야, 우리 아들이 너 두고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많이 후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재결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 병간호도 좀 해주고. 네가 간호사니까 재결합하면 아무래도 네 아픈 남편도 잘 돌봐줄 거 아니니. 네가 우리 아들 병간호만 잘해주면 대신 우리 재산 절반 너한테 물려주마. 이미 아들이랑도 이야기 끝냈다. 네 신우도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사과하면서 부탁하러 왔다. 그래요, 언니. 제가 그동안 언니한테 너무 버릇없이 굴었죠?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다시는 언니한테 버릇없이 구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우리 오빠 좀 봐줘요. 솔직히 가족들 전체가 달려들어도 오빠 한 사람 간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오빠가 뭐만 하면 짜증만 내서 매일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요. 이러다가 오빠 때문에 가족들이 먼저 죽게 생겼어요. 전 신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전 신우의 따귀를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러자 전 신우며 전 시부모님이며 당황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제 뺨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남편이 누구 덕분에 바람을 피우게 됐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두 분 딸이 제가 간호사인 거 눈꼴시다고 일부러 술 취한 척 남편한테 본인 데리러 오라고 불러서 거기서 자기 친구 남편한테 소개시켜줬다고요. 그게 남편이 저 두고 바람났던 상간녀고요. 두 분 딸이 저 평소에 괴롭혀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바람 피우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당신들 양심이라는 것 좀 있어. 어떻게 바람 피운 자기 새끼를, 그것도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병수발이 힘들다고 전처한테 돌보라고 해? 나 당신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까지 한 피해자야. 당신들이 그러니까 당신 자식들도 인간 같지도 않게 개차반처럼 사는 거라고. 바람 피우는 아들이나 열심히 살 생각 안 하고 지 올케한테 질투나고 괴롭혀서 결국 지 오빠 바람나게 친구나 소개시켜주는 신우나 아주 다 똑같은 것들이야. 세 사람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오늘 당신들이 만나자고 해서 나왔던 것도 이 말하려고 나온 거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자식 농사를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두 분 딸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알려주려고 나왔던 거라고요.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가만 안 있어요? 그날 제가 전 시부모님이 만나자고 했을 때 제가 응했던 것은 전 남편이 누구 때문에 바람을 피우게 되었는지, 전 시부모님이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여서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만나자고 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신우 좀 혼나보라고요. 아무 죄 없는 사람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이혼 과정 중에 알게 된 건데, 전 남편 놈이 전 신우를 통해 상간녀랑 만난 사실을 전 시부모님한테는 철저히 숨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자식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염치 없이 저한테 연락한 시부모님도 따끔하게 경고해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 이후로 전 시부모님도 본인들의 행동이 창피했는지 연락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2년이 지나서 지인을 통해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 소식을 들었는데요. 전 신우는 간호조무사가 될 거라고 자랑하더니 정말로 간호조무사가 되니까 병원에 취직해 다니다가 결국 2달 만에 힘들다며 관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는 전 시부모님이랑 전 남편 병간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한 명이 큰 병으로 아프니 전 시댁도 휘청거리는 것 같았어요. 암 치료 중에 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드니 잘 살던 전 시댁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해요. 아직도 전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마음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날 때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들로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더 값지고 올바른 삶인지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려고요.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